안녕하세요, 유세입니다. 오늘은 너무 애쓰지 않아도 괜찮아 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잠깐 쉬어가는 작전 타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많이 힘드시죠? 우리가 이제 어떤 목표를 가지고 목표는 저기 아직 멀고 멀었는데 가는 길이 너무 험한 거예요. 중간에 예상치도 않았던 일 막 생기고 몸은 지치고 힘들고 중간중간에 인간관계에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정말 힘들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은가 하면 일단 쉬어가는 거예요. 몸도 쉬고 마음도 쉬고 더 중요한 거는 딱 그 시기에 맞는 내가 어떻게 마음을 다시 먹어야 될지 거기에 딱 맞는 작전을 전략을 제대로 세우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그 전략을 세우는 작전 타임이라고 생각하고 같이 20분을 한번 쉬면서 그 전략을 세우고 어떤 이런 시간을 우리도 스포츠 선수처럼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이제 제가 저한테 이제 해주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너무 막 달리는 거죠. 저도 그렇게 달리다가 그 어느 날 하루 문득 이게 지금 내가 유튜브에서 방송하는 얘기하고 굉장히 반대되는 식으로 나는 일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튜브에서는 정말 이렇게 바쁘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리듬을 타면서 쉬어야 된다. 강약을 맞춰야 된다. 이러면서 저는 저대로 막 일주일에 100시간 해야 성공한다. 그런 막 그 영상 보고 있고 책 보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 저를 보면서 이건 좀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이 좀 쉬어야 될 때구나. 정신을 좀 다시 가다듬고 나답게 일하는 거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제가 저한테 해주는 이야기를 여러분한테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전 타임 첫 번째, 나만의 행복 기준 만들기. 너무 애쓰지 않아도 괜찮다는 이 말이 되게 위로가 되시죠. 그런데 정말 애쓰지 않아도 정말 괜찮은 걸까요? 지금 말씀드리는 어떤 그런 전략들을 다시 수립해야지 괜찮아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혹시 나만의 행복 기준을 지금 가지고 있나? 그거를 명심하고 있으면서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는 건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첫 번째예요. 스스로의 만족 기준을 이제 명확하게 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게 뭐였더라?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릴 때 같이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가 원하는 인생이랑 관계없이 막 떠밀려가면서 사는 것 같은 그 느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다시 생각하는 거죠. 나는 어떤 기준으로 만족하지 과연? 아이들이 건강한 거 제일 중요하고, 그러니까 가족들이 전부 다 건강하고, 그 다음에 그 배우자도 이제 본인의 어떤 자기 실현, 어떤 사회생활이나 이런 거에 보람있게 그렇게 사회의 어떤 구성원으로서 잘 지내고 있고, 부모님 연로하시더라도 아주 왕성하시고, 그리고 아이들도 자기 꿈을 향해서 이렇게 아주 씩씩하게 걸어 나가고, 오케이, 이거면 다 되는 거지. 형제도 정말 잘 지내고, 이렇게 그렇게 하면 되는 건데 나는 왜 지금 이렇게 마음이 조급하고 이런 걸까?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비즈니스를 하는데 왜 그렇게 욕심을 내는 걸까? 지금 어떤 그런 가족들이 다 건강하고 형제 자매들 다 건강하고 전부 그렇게 하는 게 내가 나의 행복에 만족하는 그 기준이고 정말 감사하는 기준이었는데 그 외의 건 다 플러스 알파로 생각을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건 플러스 알파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좀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거죠. 그래, 내가 원래 만족하는 거는 정말 가족들이 건강한 것만 해도 충분히 100%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여기에 조금이라도 더 좋은 일이 있으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웬 떡이냐?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나의 만족 기준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는 거죠. 두 번째 뭔가 하면요. 재충전을 위한 습관이에요. 재충전을 위한 습관. 어쨌든 지금은 에너지를 다시 채워야 할 때. 에너지가 내가 떨어지고 있는데 그 떨어지는 거를 내가 자각을 못하고 계속 떨어지도록 놔두고 그냥 달리기만 하면 결국에 이제 빨간불 들어오는 거죠. 우리 자동차 타고 달릴 때 미리 완전히 그냥 기름이 바닥나기 전에 차에서 신호를 보내주잖아요. 이제 기름 넣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제 그거 무시하고 달리다가 그대로 차가 서버리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이제 우리도 갖고 있는 에너지를 다 써버리기 전에 자꾸 충전을 해야 내가 정말 지치지 않고 그렇게 갈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자꾸 우리가 간과하는 것 같아요. 각자 재충전을 하는 습관은 사람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요새 이제 재택근무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제 후배 중에 한 명은 재택근무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일단 화장하지 않아도 되고, 뭐 그렇게 차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고, 막 도로 사정 때문에 막 스트레스 받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뭐 옷도 뭐 그냥 집에서 그냥 홈웨어 입고 열심히 일만 하면 되고, 출퇴근에 들어가는 어떤 그런 시간들, 또 사람들이랑 부딪히면서 그런 소모하는 시간들을 다 세이브할 수 있다는 게 본인은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점심 시간에 점심을 뭐 간단하게 중간중간 뭐 그냥 이렇게 뭐 하나씩 집어먹을 거 그냥 먹고 하루 종일 집에 앉아 있으니까 이렇게 활동량이 많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고 정작 점심 시간에는 정말 꿀맛처럼 낮잠을 자면 자기는 정말 에너지가 이렇게 쭉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것도 정말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낮잠이 건강에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재택근무 아니면 그렇게 못하죠. 잠깐 뭐 한 30분, 20분 이렇게 소파에 막 탁 누워서 잘 수 있잖아요. 점심시간 때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하면 에너지가 올라갈 수 있죠. 그런데 똑같은 재택근무를 해도 반대되는 후배가 있어요. 그 후배는 집안에 이제 막 이렇게 보이니까 눈에 자꾸 뭐 이렇게 치워야 될 거, 지저분한 거 이런 거 보이고, 이렇게 싱크대에 뭐 컵 하나라도 있는 걸 또 너무 신경 쓰이고, 막 그럼 씻어야 되고, 정리해야 되고, 저것도 뭐 걷어서 빨아야 되고, 막 이렇게 하면 근무를 하면서도 정신이 집중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죠. 그런 친구는 어떻게 에너지를 올릴 수 있을까요? 집 앞 카페에 가서 좋은 음악 듣고, 좋은 커피 마시고, 그리고 본인이 밥 차려 먹는 거 그렇게 싫어하는데 거기서 샌드위치 먹으면서 그렇게 자기 에너지를 올리는 거, 그런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똑같은 재택근무를 하는데도 에너지 올리는 법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나만의 재충전하는 어떤 습관, 내 에너지를 딱 그 자동차에 기름 가득 넣듯이 나의 에너지를 가득 채울 수 있는 습관이 뭔지 본인이 발굴해서 그것을, 습관이란 게 뭐예요? 규칙적으로 계속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규칙적으로 계속 채우는 어떤 그런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굳이 우리가 이제 이 에너지가 많이 차 있으면 너무 애쓰지 않아도 그래도 에너지가 이렇게 막 고갈되는 어떤 그런 느낌이 안 들잖아요. 그건 정말 좋은 거죠. 그야말로 애쓰지 않아도 괜찮은 거죠. 자, 세 번째, 내 삶의 목적을 다시 확인한다. 우리가 이제 지치고 힘들었을 때 작전 타임에 어떤 거 생각해야 되냐면 내 삶의 목적을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난 왜 사나? 어떤 목적으로 사나? 삶의 의미가 뭔가 나한테 과연? 사람들마다 전부 다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이제 부모님 도움 없이 내가 벌어서 내 집을 마련하고 정말 이렇게 아주 자립해서 독립적으로 그렇게 사는 게 내 인생의 목적이야, 목표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가족들을 정말 행복하게 돌보면서 그렇게 케어하는 게 내 인생의 정말 목표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가족이 아닌 사람 중에 딱 한 사람만 나를 정말 인생에서 의지하게 해서 그 사람이 잘 되게끔 그렇게 이렇게 뒤를 봐주는 거, 그렇게 돌봐주는 게 내 목표야, 이럴 수도 있고, 그리고 디자인이나 음악으로, 아니면 미술, 만화 이런 걸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게 그게 내 삶의 의미야, 내 삶의 목적이야, 이럴 수도 있고, 그리고 세상에 어려운 사람들을 정말 최대한 많이 돕겠어, 이게 내가 사는 목적이야. 그리고 아니면 내 이름을 완전히 날리겠어, 이런 것도 목적이야. 사람마다 완전히 다릅니다. 사는 이유, 내가 사는 목적을 정확하게 알면, 내가 원래 사는 어떤 의미와 목적이 이거였는데 그거와 전혀 관계없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직장 상사하고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서 그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 그리고 그 어떤 그런 또 다른 인간관계 때문에 막 힘들어하는 거. 그렇지, 내가 지금 이런 나의 이 삶의 의미와는 별 관계가 없는 이런 중요하지 않은 일로 내가 그렇게까지 애쓰고 내가 고갈되고 그럴 필요가 있나? 그러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내 삶의 목적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거, 이런 거 작전 타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네 번째 볼까요? 행복을 단속해야 돼요. 행복을 도둑맞지 않기 위해서, 뺏기지 않기 위해서 단속하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을 도둑맞고 뺏기고 이럴까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뭔가 하면 다른 사람이랑 비교하는 거예요. 타인에 의해서 내 행복을 이제 뺏기는 거죠. 나는 내 월급에 굉장히 만족하고, 회사의 복리후생에도 만족하고, 이 정도면 정말 좋은 회사에 다니는 거 너무 감사해, 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다니고 있었다고 쳐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오랜만에 동창회에서 어떤
그 예전에 학교 다닐 땐 나보다 공부도 못하고 여러 가지로 다 부족하고 막 이러던 친구를 만났는데 이 친구가 너무나 운 좋게 좋은 회사에 들어가서 나의 연봉에 거의 더블이 되는 돈을 벌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때서부터 내 회사가 형편없이 느껴지고 내가 받는 연봉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지고 나는 왜 이렇게 사나? 갑자기 불행해지는 거죠. 그게 뭐예요? 타인이랑 비교를 하니까. 타인이랑 갑자기 그전에는 안 그랬는데 그전에 충분히 행복했는데 타인이랑 비교를 하니까 그렇게 내 행복을 갑자기 도둑맞는 거죠. 이렇게 되는 일은 정말 불행한 일이고 참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랑 비교하는 마음이 없었다 그러면 내 행복을 도둑맞았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 사람도 나도 각자의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가 그 사람만큼 못 산다고 해서 억울해할 일도 아니고 그리고 내가 또 누구보다도 더 좋은 환경에 살고 있다고 해서 우월감을 느낄 일도 아니고 자 정말 너는 너 나는 나 각자의 인생을 성실하게 행복하게 열심히 살아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내 행복을 내가 챙겨야지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타인과 비교하는 걸로 해서 내가 멀쩡하게 갖고 있었던 그런 보석 같은 행복을 빼앗기는 그런 어리석은 실수를 하지 않기로 해요. 자, 5번째. 일과 휴식, 균형 맞추기입니다. 우리 뭐 워라밸이라는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런 이제 균형 맞춰야 된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균형을 그렇게 제대로 맞춰서 사는 사람 사실 없는 것 같죠. 제대로 맞추려고 노력을 한 누가 얼마만큼 노력을 하느냐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면 그 균형을 좀 맞춰볼까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어떤 방법들이 있냐면 쉬는 스케줄을 정기적으로 계획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영상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쉬는 것도 일처럼 스케줄을 만드는 게 중요해요. 일주일에 한 번 뭐 토요일날 나는 쉴 거야. 나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쉴 거야. 라든지 아니면 평일날 뭐 금요일날 저녁부터 토요일날 오전까지 그렇게는 정말 일도 안 하고 어떤 뭐 따로 공부도 안 하고 그냥 쉬기만 할 거야. 아무 생각 없이 재미있게 하고 싶었던 일 뭐 이렇게라든지 그렇게 정기적으로 쉬면 거기에 대한 기대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열심히 일할 수가 있고 일에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쉬는 스케줄도 일하는 스케줄을 못지않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걸 치밀하게 계획하는 일도 우리의 성장을 위해서 그리고 지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쉬는 스케줄 정기적으로 이제 계획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쉬지 않으면 몸과 마음이 아프게 돼 있어요. 둘 중에 한 군데가 어딘가에. 그래 아프면 굉장히 우리가 이제 하고자 했던 일을 속도가 떨어지거나 못하게 되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가족들도 아프면 굉장히 싫어해요. 처음에는 엄마 아파서 어떡하지? 걱정하고 아빠 아파서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하고 남편한테 자기야 뭐 와이프한테 당신 왜 그래? 서로 이제 그렇게 걱정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자주 아프거나 길게 아프거나 그러면 가족들이 싫어합니다. 그 부분을 불편해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지금 어떤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데 이제 부모의 어떤 도움이 항상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배우자의 도움이 있었고 그런데 그 식구가 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면 불편해지고 그러면은 좋지 않죠. 그래서 가족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나를 위해서도 그렇고 내가 쉬는 시간을 정말 정기적으로 갖고 하는 걸 나의 이기심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쉬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정정당당하게 쉬세요. 네. 자, 그리고 6번째 볼까요? 내 마음 구출에 집중하세요. 내 마음 구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애쓰는 게 주로 어떤 몸을 많이 써서 애쓰는 일도 물론 있겠지만 마음으로 너무 애를 써서 지치고 그냥 나가 떨어지고 누가 뭐라고 하는데 나 혼자 나가 떨어지고 이런 경우가 사실 많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을 위험하지 않게 불행하지 않게 어떤 좀 나쁘지 않은 쪽으로 나쁜 그런 쪽으로 이제 흘러가지 않게끔 구출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 인생에 중요하지 않은 사람 그리고 뭐 나중에 또 뭐 볼 일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을 비난하거나 뭐 거기에 열받거나 이런 어떤 에너지를 대단히 아껴야 합니다. 내 인생에 중요한 사람한테는 막 에너지를 내면서
그 분노하고 화내고 같이 싸웠다가 화해하고 이래도 돼요. 그런데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한테 그렇게 에너지를 쓸 필요 없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요? 뭐 그러거나 말거나 이렇게 그러려니 뭐 아님 말고 어떤 이런 습관들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다른 사람이 나한테 요만한 걸 뭐 어떻게 굉장히 기분 나쁘게 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고 막 밤새도록 억울해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한테 어떻게 복수를 할까 막 이렇게 해서 나를 막 기운을 떨어뜨리는 그런 일들은 되도록 이제 하지 않는다. 단 나한테 너무 무례하게 하고 나를 모욕해서 내가 그게 상처가 됐는데 이게 반복적으로 계속 그런 일을 당한다고 하면 그걸 참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나한테 별로 중요하지 않는 어떤 직장 상사의 어떤 그런 얘기들 이런 거를 어떤 그 선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는 사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다. 그러거나 말거나 제 인생에 당신은 중요하신 분이 아닙니다. 뭐 아님 마세요. 그러려니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하는 어떤 마음의 태도도 그 내 마음을 구출하는데 중요한 어떤 그런 액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직장 상사의 얘기나 정말 말도 안 되는 어떤 수준의 어떤 다른 사람의 그런 말들, 그런 나를 이제 이렇게 도발하는 어떤 그런 말들은 이게 이제 선을 완전히 넘어가면 내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다시 이제 되받아 쳐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직장 상사에 대해서 이제 그런 완전히 그 선을 넘어가는 부분이 아니라고 하면 그냥 이쪽 귀로 듣고 이쪽으로 흘리거나 아니면 그 말을 받아서 퇴근하기 전에 지금 오늘 들었던 저런 정말 그 비인격적인 그런 정말 품격 없는 그런 말들은 자 모아서 쓰레기통에 버리고 갑니다. 이렇게 해야지 내 마음이 구출됩니다. 아셨죠? 네. 자, 두 번째 내 마음 구출하는 방법은 뭔가 하면요. 모르는 모든 사람들한테 참 감사하다. 이런 마음을 기본적으로 다 바탕에 깔고 있으면 내 마음을 어떤 나쁜 쪽으로 흘러가는 데서 구출해내는데 대단히 도움이 됩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내 하루가 편안했다면 나의 평온한 오늘은 누군가의 배려와 친절 없이는 절대 만들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내가 이제 아주 시니컬해지거나 이제 사람들에 대한 태도가 이제 부정적이 되지 않는 어떤 예방주사 같은 그런 말인 것 같아요. 이 문장이. 정말 그렇지 않아요? 내가 오늘 하루를 잘 보냈어요. 그러면 누군가의 친절과 배려가 분명히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정말 세상에 참 내가 아는 모든 분들 정말 나쁜 사람 정말 감사하다. 이런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는 거. 그리고 누구를 보더라도 참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친하지 않은 사람이나 아니면 그냥 한번 어떤 그런 서비스 업종에 계신 분들 뭐 식당에 가거나 무슨 발레 파킹 부탁드리거나 뭐 이런 분들한테도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런 겸손한 마음이 항상 우리한테 장착되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내 마음을 결국 보호하고 구출하는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볼까요? 인간관계에 좀 자유롭게, 인간관계에서 기준 자체를 좀 자유롭게 나를 풀어 놓을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건가 하면 왜 요새 인싸, 아싸 이런 말 이제 많이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정말 인싸인가? 막 핵인싸 요새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조직에 속하지 않으면 굉장히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도 이렇게 소외되지 않고 그냥 주도적인 어떤 주목받고 이래야지만 내 마음이 편한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아웃사이더야 이러고서 이제 항상 어디에거나 이렇게 소외되게 이제 다 물러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나는 그러면 아웃사이더인가? 나는 핵인싸인가? 이렇게 생각해서 어디 한 군데로 딱 규정하지 마세요. 좀 자유롭게 나를.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이제 일을 해야 되니까 나는 완전히 인싸라야 해. 그래서 막 노력하고 일을 잘하고 주목받고 이러는 걸 즐기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너무 에너지를 쏟으니까 동창들 모임, 친구들 모임에 제대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도 인싸래야 되는데 그럼 내가 거기 속하지 못한 게 막 불안한 거죠. 그럴 필요가 없다니까요. 거기서는 아웃사이더면 어때? 좀 나를 자유롭게 내버려 두자 그냥.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회사에서 사람들이랑 너무 안 맞아. 그러면은 회사에서 아웃사이더. 자, 저는 아웃사이더입니다. 자발적 요새 아웃사이더 많습니다. 저는 아웃사이더입니다. 밥 혼자 그냥 막 모여서 그렇게 나랑 안 맞는 사람들이랑 하하호호 하면서 밥 먹는 거 못하겠습니다. 저 혼자 밥 먹겠습니다.
회사에서는 아웃사이더예요. 그 대신 내가 정말 정말 인정하고 내가 정말 좋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내 친구들 사이에서는 나는 완전히 인싸야. 이렇게 해도 되는 거고. 그러니까 어느 쪽에 나는 꼭 인싸를 해야 돼. 나는 꼭 아웃사이더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거기에 대해서 나를 자유롭게 풀어놓는 거. 이것도 내 마음을 이렇게 결박하지 않고 불편하지 않고 내 마음을 구출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너무 애쓰지 않아도 괜찮아. 그런 주제로 해서 오늘 잠깐 쉬면서 작전 타임입니다. 자,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이제 작전 타임 끝나고 잠깐 쉬고 나서는 이런 전략으로 가세요. 라는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작전 타임에 충분한 팁이 되셨나요? 여러분들 이 작전 타임에 있는 전략을 가지고 이제는 조금 쉬시면서 너무 애쓰지 않아도 충분히 행복하고 충분히 슬기롭게 잘 일상을 살아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유세민의 직장 수업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